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83일차고요. 오늘 39페이지에 감정과 스트레스. 네, 한 차례 볼게요. 대중과 언론은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스트레스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니다. 스트레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다. 보통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난 자 때문에 미치겠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나 그 일이 또 있어. 생겨가지고 미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라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주는 마음속의 압력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있는데, 거기서 억압되어 있는 나의 감정이죠. 감정이 주는 압력, 마음속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뿐이다. 새어나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외부 스트레스에 약해진 것이다.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안에 있다. 스트레스는 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죠? 쟤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개도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내 안에 있다. 예를 들어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이미 차 있는 양에 달, 두려움을 두려움의 양에 달려 있다.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려 있는 거야. 두려움이 얼만큼 많이 차 있느냐. 그 양에 달려 있다. 외부 자극은 그 두려움을 촉발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내 압력이 막 가득 차여 있는데 그 외부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촉발됐을 뿐이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안에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안에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보는 일을 조심하는 거죠.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두려워서 조심하는 거라 현명하게 내가 이치를 따져서 생각하는 거라. 근데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보고서 해야 되는 거지. 내 상황에서 옳을까 말을까는 아니거든요. 내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세상은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다. 섬뜩한 곳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투성인 곳이다. 화난 사람한테는 짜증나고 막 불만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저 막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게 많아. 그거는 뭐예요? 내가 화가 나 있다. 내가 분노가 있다. 늘 뭐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죄책감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유혹과 죄로 하다고 보이는 거는 내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그쵸?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나를 알고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세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내 것을 놓아버려야 되죠. 내 걸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순수해 보이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사악하게만 보인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죄책감에 막, 이것도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저것도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죄책감, 후회스러움, 이런 것들을 내가 놓잖아요. 그럼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쟤는 이상해. 사악해 보여. 쟤는 웃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악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이다. 내가 억압되어 있는 것에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지, 외부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스트레스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여서 생긴 압력이다. 스트레스는 내 생각과 저 외부에 있는 것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많아.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도 됐으면 좋겠고 바라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근데 내 생각대로 되나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냥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거랑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시크릿을 했는데 시크릿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크릿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대박이에요. 완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지도 않았던 막 돈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내면에서의 스트레스를 억압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놓아버리고 놓아버린 상태에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놓아버리는 거를 안 하고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내가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 압력으로 비롯된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때 외부 사건은 우리가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오도록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다.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에 그 압력이 있어요. 그럼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막 원형 탈모도 오고 뭐 아프기 시작을 하고 막 이게 이제 아프기 시작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압력은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압력이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 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압력, 에너지, 이 압력이 완전 탈출구를 막 그냥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내 몸속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요번에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여기도 없다고 그래, 맞아. 이거 마음이 여기 없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네.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네.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기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 의식의 어느 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몸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바쳐 이러면서 그냥 진짜 몸과 마음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있는 듯하지만 이건 몸만 있는 것이고 마음이 어딘가에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의 보이지 않지만 이 압이 쌓여 있던 것이 탈출구를 찾는 거죠. 압이 쌓여 있던 것이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부 사건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딱 계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압력을 완전히 탁 뭔가 돌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외부 사건이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거죠. 내가 압력을 꽉꽉 누르고 있던 것들이 딱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안에서 양면에서 그냥 방아쇠를 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아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다시 나타나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실제로 병이 생긴다. 이거 연락해야 되는데 요새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젊은 친구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근력이 곧바로 반으로 줄고 암만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거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면 운동해서 근력을 올리고 좋은 걸 먹어서 근력을 올리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즐겁게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그래 뭐 신이 주신 거고 내가 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내 생각, 에고의 생각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또 내려놔야죠. 예. 아침에도 막 있잖아요. 아들 깨워갖고 너 혼자 빨리 있잖아. 서울 가서 선생님 뵙고 가서 교육 듣고 오라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 듣고 오라고. 며느리는 출근해야 되니까 막 그랬는데 카톡으로 하라더니 카톡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카톡에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몇 통 했지 아침에? 아침에 13통 했구나. 보지도 않는데 내려놔야 되죠. 제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가서 선생님을 직접 뵙고 토요일 수업을 수강을 해놨으니 가서 직접 뵙고 오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빨리 준비해서 이제 가라 이제 그러는데 아직 말이 없네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다음에는 방 2칸짜리로 가야지 하면서 거실도 없는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원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알아서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수행하면서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상만.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를 이게 압박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근력이 반으로 주는 거고, 시야도 몸과 마음 양면에서 좁아진다. 내가 보는 시야, 볼 수 있는 내 몸의 시야도 좁아지고, 아프면 많이 못 다니잖아요. 시야, 볼 수 있는 것도 이 마음도 확장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에서 좁아진다. 외부의 촉발 요인이나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곧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외부의 촉발 요인. 뭐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저처럼 그러지. 엄마 때문에 환장하겠네 할 수도 있어요. 외부의 촉발 요인이나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곧 스트레스다.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 그렇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촉발을 시켜가지고 자극이 오죠, 감정에.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념 체계, 그리고 신념 체계와 결부된 감정 압력이 스트레스를 규정한다. 스트레스를 규정하는 게 뭐야? 신념 체계. 우리는 신념과 신념 체계, 내 믿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스트레스가 뭔 줄 몰라.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병의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막 생기잖아요. 압력이 생기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오면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나오는데 더 강력한 게 또 나와요. 9월 달에 더 강력한 게. 그래서 이걸 조절할 줄 모르면 그런 식품을 통해서 좀 외부의 식품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지만 근원적인 거는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도 심하게 있을 때 잠도 못 자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기억력도 감퇴가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식품이 있다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없는 회사가 되게 많죠. 그냥 합성적인 약을 갖다 처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또 그나마 이렇게까지 나오는 회사는 잘 없는데, 근데 진짜 근본적인 거는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데 내 생각과 외부에 있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외부에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과.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이제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외부에 있는 바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 체계, 신념과 신념 체계, 그리고 신념 체계와 결부된 감정 압력이 스트레스를 규정을 하는 것이다. 감정 압력, 스트레스 체계,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규정 짓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신념과 신념 체계가 있어요. 신념과 신념 체계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긋나면은 막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릴 때 가르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같이 살잖아요. 뭐 요리를 해요. 저는 요리를 하면서 치우면서 뭔가를 막 하고 이제 저 가스 대까지도 이제 뭐가 튀기면 싹 치운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 뭐 할머니가 해주고 뭐 하고 어지러도 대신 해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제대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가르치질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어질러 놔요. 꼭 표가 나요. 꼭 표가 나거든요. 그럼 끝까지 치우는 것까지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이렇게 치우세요. 그냥 치우세요. 뭔가 달걀 후라이를 해 먹어도 기름이 튀잖아요. 꼭 표티가 나는 거예요. 꼭 물로 해가지고 철로 다 이렇게 딱 닦아 놓으면 꼭 표가 나는 거죠. 그러면 치우라고 저희 남편한테는 말을 안 했네,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해야 되겠네, 오늘부터. 말은 안 하고 제가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걸 보면 나는 계속 치워. 그쵸? 치워. 근데 스트레스가 딱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그래, 볼 때마다 치우지 뭐. 제가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치우지 뭐. 근데 좀 요거 하고 나서 이것까지 치우세요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저희 남편은 왜 맨날 청소해? 이래요. 청소를 왜 맨날 사람이 싹 지나가면 멀리서 봐봐라 햇빛이 있는 데서 먼지가 싹 날아다닌다고 제가 매일 청소를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쁘고 저녁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냥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내려놓고 그럼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거죠. 옛날 같으면 막 또 짜증나고 막 막 저렇게 생각한다는 등 막 스트레스가 촉발되면서 막 그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그렇게 뭐 또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참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과의 다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똑같지가 않거든요. 같이 살았는데도 틀린 거예요. 어릴 때 같이 살아도. 내가 가르치질 않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규정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성 수준에 있다. 우리의 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성 수준이 있는데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래, 뭐 내가 하지 뭐.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 내가 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게 왜 있어? 이래 버리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거야. 근데 또 그냥 부탁하고 얘기는 계속 그냥 할 때까지 꾸준하게 그냥 할 때까지 얘기는 해. 근데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꼭 해야 돼라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스트레스가 받는 것이고 꼭 해야 돼라는 마음이 없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외부 자극이 아니라 그냥 반응, 내 안에서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수준이. 그래서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더 많이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더 많이 항복해라. 포기해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항복할수록 내 것을 내려놓을수록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감정이 낳는 결과일 뿐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감정,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낳는 결과인 거지, 스트레스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놓아버림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 반응이 또 있죠? 그것도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림으로써 반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과학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근원이잖아요. 경감할 수 있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놓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 부하 의식 수업은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아요? 막 여름에 그 여름 생태계에 미국이라는 것을 처음 간단 말이에요. 엄청 무성할 것 같고, 예전에 한번 가을에 막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데, 막 물도 많고, 막 숲이 우거진데 진짜 좋은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이제 달랐었는데, 그때 너무 좋더라고. 여름에 얼마나 무성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덥다 생각하면 짜증나고 부정적으로 막 그럴 거고. 뭐 어때요? 여름에 당연히 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당연히 땀이 나는 거잖아요. 여름에 추워서 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여름이라는 규정짓는 그 날씨에, 그쵸? 그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땀 나는 거는 즐기고, 그래서 계속 모자는 써야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준비를 하면 되고, 또 버스나 어디 들어가면 에어컨이 또 세게 또 틀어져 있을 것이고, 그럼 겉옷이 하나 있으면 되고,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되고, 그냥 거기에 맞는 것들을 그냥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의 내 생각으로 인한 외부에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랬으면 좋겠고 저 외부에 있는 것으로 짜증을 낸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핵심을 그런데 외부에 진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알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프로그램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가 놓치는 경우죠. 근데 우리 이 부하의식에서는 그 스트레스도 놓아버리고 계속 놓아버리는 거야, 놓아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놓아버리는데 생각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생각보다는 생각하면서 내 압력, 내가 느껴지는 그 압력이 있잖아요. 그 압력을 보고 그 압력을 놓아버리면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압력, 내 감정에 대한 압력을 놓아버리는 거는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는 내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분출돼 버리는 거죠.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밖으로 빠진다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없애기보다 스트레스의 여파를 시키려고 하거나 외부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다수다. 완화시키거나 외부 사건에 그래서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거는 회피하거나 억압된 것들의 이야기는 좀 하지만 근원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마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감염됐으면 감염된 것에 치료도 하고 내면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감염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열만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감염돼서 열이 막 나. 그럼 열만 내리고 있는 거야. 병원 가면 열만 내리잖아요. 그렇죠? 열 내리는 거는 그래서
어, 압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다. 나쁜 건 줄 아는데 혈압이 올라가. 좋은 거다. 안에서 밖으로 분출시키는 거잖아요. 좋은 거다. 그러나 또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는 근원을 찾아서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는 마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열만 내리는 외부에 있는 것, 벌써 이미 발생된 것만 내리려고 하는 결과나 같고, 예를 들어 근육 긴장은 근육 긴장할 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분노하고 죄책감의 후유증이 후유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육 이완시키고 기법 강좌를 듣더라도 매우 한정된 성과만 얻는다. 벌써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 조절을 했을 때는 한정된 성과만 얻을 수 있고 대신 근육 긴장의 바탕에는 깔려 있는 원인,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예전에는 제가 선생님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디로 제일 먼저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셨을 때, 가만히 있는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저는 이 어깨 이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받을 때 방어하려고 하는 그 느낌에 이쪽으로 저는 힘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전화 받으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움켜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각성하고 알면 내려놓고, 나는 그 여기가 딱딱한 거예요. 근육이 긴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긴장을 하니까 예전에는 막 머리 그 뇌 쪽에 혈관 흐름이 약해지죠. 근육이 막 탁 긴장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일을 하면서 30대 초반에도 엄청 많이 아팠던 머리가 많이 자주 아팠는데 머리 아픈 건 없어졌어요. 머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는 식품을 통해서 먹으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긴장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서 내려놓고 자꾸 또 이제 긴장이 벌써 발생이 된 거는 또 완화시켜야 되고 계속 공부를 수없이 습관적으로 5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억압받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두려워요. 버려질까 봐. 그쵸? 그래서 버려질까 봐 나를 왜 어떻게 버릴 수 있다니 억제된 그 분노가 화가 있고 엄마가 날 버렸다고 화가 있어요. 그 화가 그래서 또 버려질까 봐 공포, 죄책감, 엄마를 미워하면서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근원적으로 내가 엄마에 대한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긴장이 돼서 근육이 뭉쳐진 거, 모든 것들, 병의 원인,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근원에, 내 내면에 있는 이런 억압된 감정을 해결을 하면은 좋다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과 스트레스, 여기까지. 그거를 제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치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소한 이제 내가 이제 실수를 하고 뭔가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제 뭔가 내 안에서의 감정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좀 부주의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각성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내부의 원인에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참 그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만났다는 것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6시에 합니다. 모레도 하고 계속 합니다. 일요일 날은 찐 매니아들만 들어오시더라고요. 봄 아침에 보면 진짜 찐 매니아들만 들어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지금 미국 가기 전까지 미국은 몇 시에 출발하더라. 그 시간 계산해서 일단 차 시간 불러놓으면 보고서 어쨌든 6시에 출발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시에 비행기에 2시인가? 그렇죠? 한 11시쯤 도착하면.
하면서 가면 하고 나서 출발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고 출발하도록 최대한 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합니다. 내일 또 만나 뵙고요. 오늘 토요일 날 수업이 시크릿이 있어서 오늘로 땡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수업이 오늘 9시에서 1시 반까지 있습니다. 많이 참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소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